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기본부터 완벽하게 이겨라.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또 박철순 매니저한테 어떤 걸 배울지, 또 투자의 아이디어 A부터 Z까지 오늘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벌써 이제 3주차에 제가 접어들었는데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날씨가 좀 추운데 따끈따끈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 지켜보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활용법입니다. 실제로는 내년 이제 3월에 지수 변경이 있게 되는데 미리 공부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미리 공부하시고 나서 접근하는 것과 급하게 공부해서 접근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한 2월쯤, 1월 말쯤 요때 활용하시면 딱 좋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 코스피 규모별 지수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매년 3월과 9월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음 날 지수 변경이 있는 날인데 시가총액 순서별로 규모별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구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3월 지수 변경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2월까지의 시가총액, 일평균 시가총액을 통계를 내서 시가총액 순위별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12월 같은 경우는 9월부터 11월까지 일평균 시가총액을 순으로 해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 3월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 금일별 지수 변경일은 3월 15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입니다. 요 날짜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규모별 지수 변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바뀌게 되면 기관들이 이를 베팅하는 수급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주에 베팅하는 펀드라든지 ETF 같은 경우는 대형주로 올라온 종목들을 공략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형주에 있다가 중형주로 내려갔다. 그럼 중형주를 베팅하고 있는 펀드라든지 이런 투자 상품들이 그 종목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요별 지수 변경에 따라서 수급 이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만 이용하면은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잘 잡아서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코스피는 1위부터 100위까지 시가총액 대형주로 구분하고요. 101위부터 300위까지 중형주. 301위입니다. 이거 오타인데 네. 301위부터 소형주로 보고요. 코스닥은 다 비슷하지만 중형주가 좀 범위가 레인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101위부터 400위까지를 중형주, 그 다음을 소형주로 구별하게 됩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소형주가 중형주가 될 수도 있고 중형주가 소형주가 될 수도 있고 대형주가 중형주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은 보통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바뀌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줄어든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를 좀 더 지켜봐라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편입이 돼도 중형주에서 보통 대형주로 가겠죠. 그러면 물론 이 대형주를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코스피 200, 뭐 KRX 300과 같은 대체 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형주로 올라왔다라고 해서 굳이 그 종목을 산다라는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 대체 지수가 많기 때문에 기관 수급 효과는 작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형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벤치마크 지수이기 때문에 중형주로 올라가는 순간 아니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오는 순간 중형주 펀드들은 이 종목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형주를 우리가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 쪽에서 사실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벌써 400이, 300이 아니면 400이 이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관 수급 효과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중형주 쪽을 보셔야 되는데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옮기는 종목을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강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갔기 때문에 중형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위치에 랭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형주 비중 상위에 속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강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면은 중형주 쪽에서는 좀 위에 있는 종목이었지만 대형주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조금 꼬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형주 비중 하위로 가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약화될 확률이 있고요.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가게 되면 소형주는 잘 기관들이 안 받는데 중형주로 넘어오면 이 종목들을 사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강화될 확률이 있다. 그리고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가면은 수급이 기관 수급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변경 수익률 순위를 보면 확실히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온 게 가장 일단은 성과가 좋고요. 그 다음은 소형주에서 중형주. 나머지는 좀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적정 매수 타이밍을 보면요. 지수 변경 한 달 전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3월 달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변경 종목을 왜 한 달 전에 보는 게 좋느냐? 자, 일단은 12월부터 2월까지 시가총액 평균을 내서 순위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3월 달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이미 지수 변경 한 달 전이 되면 3분의 2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미 시가총액 평가 기간이 3분의 2가 지났기 때문에 얼추 이 종목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변경 종목을 추정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접근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지수 변경 기대감에 따른 단기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왜냐면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일정을 감안해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빠르게 들어와서 실제로 지수 변경이 되기 전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돈이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수 변경 이후에 실제로 오히려 차익 매물을 출하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그래서 실현하는 거죠. 일정은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수 변경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출하가 되면서 좀 주식수가 내려갈 확률이 있으니까요. 미리 한 달 전부터 편입될 종목들, 편출된 종목들 잘 보셔가지고 미리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변경이 딱 되기 직전에 지수가 좀 올라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제 대형주, 중형주 할 때 중형주 쪽에서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101위부터 시작해서 300위까지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대형주로 가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것. 왜냐하면 아무래도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은데 대형주 쪽은 실제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거든요. 대형주 위주의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로 가는 종목군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일단 KRX 들어가셔서 정보 데이터 시스템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떤 종목이 실제로 대형주로 바뀌고 중형주로 바뀌고 소형주로 바뀌는지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늦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확정된 종목들을 확인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미리 우리는 근데 예측을 해야 돼요. 증권사에서도 미리 편입 가능성이 있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종목들,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종목,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갈 확률이 있는 종목들을 미리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보시면서 이 종목은 좀 지수가 좀 밀리면서 중형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감으로 느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사 리포트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종목, 그 다음은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종목군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한 달 전에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 변경 전에 실제로 예상대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확정짓고 빠르게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패턴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전략은 굉장히 유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주식의 100%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이벤트 전략을 쓰실 때도 기업 분석이 필수입니다. 실적 괜찮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내에서 이런 이벤트까지 추가가 되는 종목이라면 주가 상승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런 이벤트를 활용하실 때, 일정 매매를 활용하실 때는 기업 분석이 일단 끝난 상태에서 이벤트가 추가되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하잖아요. 네. 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거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녹색 창 있습니다. 그래서 박철순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무료로 많은 정보들 얻을 수 있으니까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2부는 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는 우문연답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박철순 매니저와 제가 싸우는 또 별별 기업 준비되어 있으니까 진짜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하라고요? 채널 고정. 알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